안녕하세요. SNU 공학 컨설팅 센터의 김장길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연구교수로 있고요. 현재 학내의 메이커스페이스인 SNU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SNU 공학 컨설팅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SNU 해동 주니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2022년도 제4기 모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마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이제 이메일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거고요. 그 안에 이제 이런 그 포스터가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뭐 모집 대상이나 뭐 지원 사항 같은 거는 간단하게 숙지를 하셨을 거고, 아마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주요 내용들, 그러니까 뭐 이 5개월 이상의 활동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뭐 스타트업 선발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뭐 이제 운영자금 지원은 어떻게 해주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질의응답이 오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좀 요 내용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동 스타트업 주니어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작 자체는 2019년도에 태동이 됐었고, 이제 본격적인 모집과 이제 활동은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해동과학문화재단에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즉 기술 보급과 벤처 보급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 유니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초기 단계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해마다 이제 2억 원의 기부금을 저희한테 이제 주시게 되었고, 약속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저희가 매년 2억 원의 자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육성하고 나중에 이제 창업 지원 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시면은 단순하게 이제 창업 경진대회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의 목적은 그냥 경진대회 한 번에서 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전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 자체는 1년이 약간 안 되는 기간 동안 육성 기간으로 지나가게 되지만은, 실제 프로그램 이후에도 여러분이 창업 활동을 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뭐 투자 유치나 기타 여러 가지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가지고 실제 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후속 지원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해동 스타트업 주니어 지원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제 해동 주니어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졸업생들, 그러니까 이제 벌써 3기까지 끝났거든요. 그 3기까지 지난 그런 스타트업 선배들과 후배들이 모여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벤처 기업의 어떤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매 기수마다 이루어지는 해동주니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연간 10개 이상의 기업, 우수 기업을 선발을 해서 최소 3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저희 지원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용도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업 운영 자금으로만 활용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인건비로 활용을 하건, 아니면 시제품 제작 비용으로 활용을 하건, 아니면 뭐 건물 임대료로 활용을 하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터치를 안 해요. 어차피 이거는 지급이 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여러분 스스로의 그 의지에 따른 거지, 저희가 그걸 트레이싱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디까지나 이건 사업 운영 자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등록 이후에 사업자 통장에 입금을 해드리게 돼 있고요. 만약에 이제 현재 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이런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당장 개인 사업자 등록이 어렵다 한다면은, 여러분이 실제로 예비 창업 패키지 지난 다음에 사업자 등록 이유가 된 다음에 이제 입금을 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일단 저희가 그 최종 선정이 끝나고 나서, 평가가 끝나고 나서 각 기업들한테 이제 입금하는 이 창업 지원 자금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용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추천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예창패 이후에 초창패나 여러 가지 R&D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 이제 민간 부담금이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기업 부담금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이런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중에 실제로 1억 원의 어떤 지원 자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드머니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시면 여러분이 한 이 정도 규모 되는 그 자금을 창업 경진대회에서 받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프로그램 안에서 한 8개월 정도 성실하게 활동을 하면서 그 기록을 남기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업을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서 이런 지원 자금을 받으면은요, 아마 어지간한 투자 자금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이제 정부 지원 사업보다도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뭐 여태까지 있었던 이제 대표 창업 기업들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1기, 2기, 3기를 거쳐서 이제 총 42개사의 우수 기업을 선정을 했고, 최소 500만 원에서부터 3천만 원까지 창업 지원금을 한 3억 4,500만 원 정도 이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매년 이제 2억 원, 2억 원이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두 번을 했기 때문에 3기라고 했지만은 2년 동안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2년 동안 총 4억 원의 이제 자금을 썼었고, 여기 이제 3억 4,500만 원 이외에 5,500만 원은 일부는 조금 남았고 일부는 이제 행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성과를 보면은 저희가 여태까지 나왔던 그 3기의 기업들을 여태까지 저희가 한번 트레이싱을 해봤어요. 이번에 해봤더니 뭐 투자 유치나 아니면은 이제 뭐 매출 실적 아니면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서 자금을 조달한 사례 혹은 M&A 사례도 하나가 나왔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다 합치면은 토탈 지금까지 2년 사이에 한 170억 원 정도의 가치를 끌어낸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제 굉장히 훌륭한 기업들이 지금 여기 있는 이런 기업들이고요. 이런 대표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성공 사례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그 멘토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 자금도 창업 지원 사업도 받고 투자 유치 실적도 실제로 달성하고 또 그다음에 힘들 땐 또 저희한테 많은 어떤 심적 위안도 얻고 이렇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와 이제 커넥션을 가져가면서 성장을 한 기업들이 결국에는 1년, 2년이 지나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벌써 170억 정도의 부가적인 어떤 그 가치 창출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가 처음에 1기 때만 해도 그냥 그 창업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멘토링이나 교육 같은 걸 지원해주고 필요한 경우에 투자 유치를 이어가겠다. 한 이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금 그 전에 이제 쌓아왔던 그런 노하우를 좀 더 살려서 좀 안정적인 인큐베이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한 이 정도 가치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는 SNU 해동 주니어 스타트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창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등용문 같은 게 이제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4기 기업들도 굉장히 우수한 기업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이제 매해 거듭할수록 점점 좋은 기업들이 오고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대략적으로 이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은 한 이 정도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대학교 해동 주니어 스타트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학내 창업자를 지원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학내에 그 창업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즉 기업에 영향력이 있는 누군가가 서울대학교 재학생이거나 졸업생 혹은 이제 교직원 혹은 그런 이력이 반드시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의도 자체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저희가 이제 선호하는 그런 이제 아무래도 지원자라고 한다 그러면 본인이 대표로서 이제 창업 기업을 운영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이제 다양한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거보다는 어떤 좀 그 확장, 그 신청자에 대한 그 범위가 조금 넓은 편이긴 한데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신청자는 대표여야 되냐? 이거는 무조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의 목적은 그 어떤 그 기업의 대표자를 지원해 주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대표인데 뭐 직원을 시키겠다, 뭐 팀장을 시키겠다, 그래서 팀장한테 무슨 연락책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이거를 그냥 서브로 가져가는 이런 어떤 그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기업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기업에서 팀장 위탁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자는 대표자여야 되고 모든 이제 관련서로도 대표자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창업팀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 대표로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대표가 반드시 서울대 재학생 졸업생이어야 되냐라고 하면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보면은 어떤 사업의 역량을 봤을 때 서울대 공대 출신들 같은 경우나 특히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의 기획이나 개발 쪽에 더 특화돼 있지만은 실제로 비즈니스 역량 자체는 또 이제 다른 쪽으로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대표가 꼭 서울대 재학생 졸업생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지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회사의 주요 운영 인력으로 반드시 서울대 재학생 졸업생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운영 인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분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우리 학교 그 서울대학교 재학생인데
지금 우리 회사에 뭐 무슨 개발 부장으로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지분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거고 실제로 뭐 대표자가 언제 잘라도 이상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요 운영 인력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그 지분이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즉 적어도 C레벨, CTO나 뭐 CO나 이런 C레벨 수준의 어떤 그 코파운더 정도는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기에 이 사람은 반드시 이 회사의 어떤 핵심적인 인력이다. 그거를 반드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 조건만 만족하면은 대표자가 꼭 서울대 재학생이나 졸업생일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보통은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유성 기간을 갖는데 그 7, 8개월 토탈 그 기간 동안에 팀원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해당 팀원이 뭐 회사나 창업팀에서 나가가지고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상황에 따라가지고 지원을 뭐 멘토링이나 이런 걸 좀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최종평가나 중간평가할 때 신청 자격 자체는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핵심 운영 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1년 동안 그 회사에서 운영 인력으로 남아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저희가 사이사이에 계속 보고 있는 과정에서 그냥 이름만 올려놨구나 라고 판단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제대로 이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사람이 바뀌었다거나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자체적인 과정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걸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진짜 어쩔 수 없이 그 핵심 인력이 가면서 다른 팀원으로 이제 다른 재학생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내부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돼도 크게 문제는 없겠구나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만 저희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여러 개의 아이템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 당연히 안 되죠. 저희는 가능한 많은 기업들에게 그 가능한 어떤 많은 기회를 주면서 어떤 그 아이디에이션을 이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한 명이 한 개의 아이템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창업 활동 과정에서 아이템이 조금 바뀔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했던 아이템이 나중에 중간 평가나 최종 평가의 아이템과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도는 인정이 되지만 신청 시점에 뭐 사람 한 명이 뭐 신청서를 여러 개를 내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조금 그 제외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 계획서 자체가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좀 중구난방인 경우가 있어가지고 자체 평가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같은 회사나 팀의 구성원이 따로 신청이 가능한가? 저기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그 회사 안에서 이제 사이드킥으로 이제 여러 가지 스핀오프를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들을 막 내보내려고 준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A란 기업이 있으면 우리가 이걸 B도 만들고 C도 만들고 D도 만들고 E도 만들겠다 막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사실 창업한 지 한 2년, 3년밖에 안 된 기업이 한 5명, 6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구성원을 가지고 기업을 5개, 6개를 만든다는 거는 본인들 생각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은 저희가 이제 밖에서 제3자로서 봤을 때는 그 회사는 정상인 회사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냥 문어발식으로 확장만 하고 뭔가 덩치만 부리려고 하는 회사인데,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유니콘 기업, 즉 그냥 불안정하게 리스크를 지고 막 이렇게 사상누각처럼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좀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성장하는 기업들을 보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자가 팀원이다. 팀원이 따로 신청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 팀원이 그 신청한 아이템은 그 팀원이 독자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두 명이 냈고 여기에 팀원 한 명이 B라는 걸 냈는데, 근데 만약에 막 팀원이 이쪽하고 막 인원수가 겹치고 아이템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그냥 언뜻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여기서 돌려막기 하는구나라고 하는 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설사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저희가 자체 평가를 통해서 탈락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되게 잔머리 많이 굴리는 걸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런 거는 다 보이고 있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건 알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모습이 절대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가지고 멀티플을 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제 요소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고, 꼭 제가 얘기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정도로 잔머리를 굴리는 이런 사례들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쳐내겠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이 기간을 끝나서 성장을 한 기업들한테 실제로 공대 차원에서의 투자나 아니면은 정말 괜찮은 VC들을 소개시켜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짜 그 큰 레벨의 투자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팁스 선정되고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정도가 되려면은 적어도 저희가 이 회사는 정말 좋은 기업이고 뭐를 해주든 이런 쪽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정말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하는 그 개런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존 참가자가 신청 가능한가? 최종 평가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저기 이제 최종 데모 데이 때 뭐 나와가지고 뭐 이제 뭐 500만 원에서 뭐 한 3천만 원까지 그 실제로 선정된 그 기업으로 선정돼서 그 자금을 지원받은 회사는 당연히 이제 참여는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기업들은 저희가 후속 지원을 계속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유치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좀 지원을 해드릴 거고 다만 이제 그 중간 평가까지 가다가 이제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최종 평가까지는 지원을 못했다, 즉 완주를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최종 평가 단계에서 뭐 좀 탈락이 됐는데 이제 데모데이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선정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다라면 그런 분들은 당연히 다시 참여 가능해서 재도전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랬을 경우에는 과거에 여러분이 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뭐 경력들 뭐 이제 그 스테이지 1에 해당되는 것들은 저희 다 그대로 인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감은 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기간 중에 별도의 의무사항이 있냐, 뭐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냐, 뭐 예비 창업자분들이 이 생각 되게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실제로 이제 이번에 이거 시작하면 한 내년 2월 정도까지가 이제 그 육성 기간이고 2월 정도쯤에 이제 데모 데이를 가지게 되는데 그때쯤 됐을 때 이제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해버리면 여러분이 예창패나 이런 데 지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건 다 인지를 하고 있고 당연히 이런 사업자 등록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지 이수만 되면은 그거 외에 저희가 제시한 거 이외에는 전혀 의무 조건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최종 평가 이후에 창업 지원금은 말씀드렸듯이 창업기업의 사업자 통장으로 사업비 용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지 개인에게 지급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아직 예비 창업자 단계고 예창패에 지원하기 직전이다 그러면 예창패 선정된 다음에 혹은 이제 그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저희가 그 자금을 이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조금 유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까지는 좀 보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 통장은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기업의 구성원 정보는 어떻게 기입을 해야 되냐. 요게 사실 저희는 이거를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혼동이 있나 봐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 지원 자격 요건에 이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서울대 구성원이 있죠. 그런 이제 서울대 구성원, 졸업생이나 재학생이나 교직원 분들은 이제 학과나 학번을 모두 기입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뭐 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런 이제 구성원들은 다 기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 이제 구성원들, 즉 서울대 외에 이제 출신들은 그냥 뭐 학교나 학과 정보 혹은 뭐 소속 정보만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뭐 그걸 저희가 뭐 그 학교의 뭐 학번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건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창업 아이템이 도중에 바뀌어도 되냐? 이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이제 저조차도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많이 바뀌었던, 그러니까 저도 사업을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자주 바꿨던 케이스고, 저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창업자들도 실제로 그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창업을 하면서 되게 막 이런 좌충우돌을 겪으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면서 피보팅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이건 뭐 창업 활동에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다만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아이템을 계속 바꾸다 보면은 나중에 사업 계획서 써야 되거든요. 나중에 최종 평가 같은 거 할 때 창업 활동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그때 남들은 다 기존에 했던 성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는데 여러분만 새롭게 이 사업 하겠다라고 해서 성과 없이 내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당연히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피보팅 자체를 저희가 제재를 두지도 않고 어떤 내용으로 사업 계획서를 쓴다 그래도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런 사업 계획서가 피보팅이 너무 자주 돼서 어떤 그 일관성이 없고 흐름이 없는 그런 사업 계획서가 실제로 선정이 되기에는 되게 쉽지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회사의 구성원이 도중에 바뀌어도 되냐? 뭐 전혀 상관없죠. 이것도 뭐 피보팅과 같은 관점에서 뭐 사업하다 보면 구성원이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고 뭐 심한 경우에는 팀원이 와야 됐다 이제 합쳐지는 경우도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그건 있어요. 그 팀원이 바뀌는 건 상관이 없는데 대표자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저희는 한 사람의 대표가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어떤 안정적인 한 명의 그 창업가로서 성장을 하는 걸 원하는 거고 그리고 그 대학 대표가 저희가 이제 받은 이 기부금의 어떤 창업 지원 사업의 취지에 맞춰 가지고 서울대학교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그런 어떤 기업으로 성장을 하길 바라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거 대표자는 끝까지 같은 대표자로 남아 있을 것. 뭐 예를 들어서 사이에 막 이번에 대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뭐 담당자 바뀌고 이사진도 바뀌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이게 정상적인 회사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어떻게 회사가 대표자가 계속 수시로 갈아치워져 가면서 1년 동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정상적인 창업 활동으로 인정을 안 해드리고요. 반드시 신청자가 대표자로서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이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바뀌는 건 상관이 없다. 그거는.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서울대 구성원이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만약에 그 인원이 도저히 안 돼서 뭐 군대나 이런 문제로 해서 대체 인력으로 가야 된다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와 사전에 좀 상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잠깐 아까 말씀을 안 드렸던 내용이 이 해동중력 육성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서 이거를 다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는 요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표를 안 집어넣었는데 이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 창업 스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그 학기 중에 방학이나 이럴 때쯤에 한 5시수 정도 해가지고 특강 프로그램을 한번 온라인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그걸 이수하고 그 이수한 기록을 남기시면 그걸로 다 끝납니다. 시제품 제조자피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드웨어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시하는 창업 스쿨이라고 하는 창업 특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꼭 그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에서 하는 그런 특강뿐이 아니고 뭐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앞으로 이제 뭐 캠퍼스타운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어떤 그 경기도 창업 뭐 융합 스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저희가 주도하고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정 실수 이상만 이수를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이 되고요. 실제로 그게 그냥 한 평균적으로 5시간 이상 정도만 할애를 하면 되기 때문에 토탈 여러분의 뭐 일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그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요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것 따로가 아니고 두 개 합쳐가지고 보통 저희가 총 이제 5시수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5회 이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5회 이상 중에 반드시 전담 멘토가 있습니다. 전담 멘토와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가끔 가다 보면은 이거를 그 5회를 채운다고 막판에 중간평가 막 되기 직전에 저희 5번 남았는데 언제 할까요? 그러면서 뭐 월화수목금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드리지도 않고 그거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 프로그램에 되게 불성실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되게 철저하게 그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횟수 채우기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은 밖에 나가서 멘토링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인정해드리거든요. 근데 그것만 5번 하고 니들은 만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거나 막판에 막 그 억지로 만든 게 티가 나거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성실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대단한 걸 바라진 않아요. 그냥 5시간의 특강을 듣고 그다음에 총 5회 이상의 멘토링이나 컨설팅 중에서 전담 멘토와 적어도 1회에서 2회 이상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조건도 못 지키는 기업이면 사실 아예 그냥 여기에 돈을 노리고 온 거지 그 이상을 노리고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조금 철저하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네트워킹이나 경진대회나 창업지원 사업은요. 말씀드리면 이게 참여입니다. 참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트워킹 참여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창업경진대회나 창업지원사업 같은 데도 참여를 하면 되는 거지 거기서 꼭 뭐 무슨 수상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것들 이외에 이제 필수 이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보면은 뭐 투자 유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팀빌딩 뭔가 이제 그 네트워킹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여러분이 회사 안에서 이제 하는 그런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 저희 팀원 간 회의 같은 거 있죠. 그런 회의록 같은 거를 쓰는 걸로도 괜찮고 투자 유치도 말 그대로 투자자를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IR 피칭을 한번 해보거나 그런 것들이 다 뭐 1회, 2회 이 정도씩만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창업을 하면서 한 1년, 2년 정도 이제 창업 활동을 하다 보면은 투자자도 한번 만나야 되고 당연히 회사 안에서 회의도 해야 되고 경진대 도 한 번쯤 나가봐야 되고 뭐 어디 이렇게 설명회 같은 데도 가보고 또 네트워킹 같은 데도 가볼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또 무슨 뭐 생산이나 이런 거 하면서 되게 신경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인정해드리기 때문에 이수 조건 자체가 그냥 여러분이 그냥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내가 이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활동을 하면은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다 만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뭐 제시하는 요거 꼭 해야 돼 그런 건 아니고 저희는 안내만 할 거예요. 아 이런 거 좋은 거 있네요. 이런 뭐 경진대 좋은 거 있습니다. 아 이런 거 네트워킹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꼭 그거 아니어도 그냥 다른 데 가셔도 상관없지만 그런 거 그냥 시간 될 때 가셔서 참석하셔도 되고 다른 데 가셔도 되고 어쨌든 그 이수 사항을 만족시키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저희가 제시하는 특강 오시수 이거는 왜냐하면 이건 기부자의 의지예요. 원래 그 해동강 문화재단에서 그 해동이라는 이름이 붙은 어떤 그런 그
그 여러분 이제 해동 주니어가 되게끔 하기 위한 어떤 통과 의뢰니까 저희 특강이 지금 제가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거든요. 실제로 시제품 제조 강좌는 한 건인가 두 건밖에 없고 대다수 이제 제가 가르치는 것들 중에 이제 뭐 지식재산권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 유치 강좌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일반적인 제품 기획이나 판로 마케팅 뭐 크라우드 펀딩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그냥 교양 공부한다고 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좋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제가 이제 명시를 안 했는데 과거에 혹시라도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에서 했던 그 다학제 창의적 제품 개발이나 뭐 시제품 제조를 위한 디지털 설계 및 제조나 이런 종류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한 그런 특강을 안 들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구성원 중에 구성원들만 이루어진 팀인데 한 명이 그 조건을 다 만족시키다 걔가 나가요 그냥. 그러면은 서울대 구성원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 조건 자체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그거를 이수하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저희가 특강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1시간, 2시간씩 들으면서 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좀 구제 방안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드리는데 그 끝끝내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대략적으로 많이 묻는 질문과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그 총 한 40개 넘는 그런 기업들을 지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기업들이 지금까지 170억 원이 넘는 그런 이제 가치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속도로 가게 되면 앞으로 2년, 3년 안에 그 해동주니어 출신에서 실제로 엑시스를 하거나 굉장히 이제 크게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도 이제 그 해동주니어의 그 한 일원으로서 계속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이제 일에 한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쪽에서 그 일기 졸업한 친구들도 저한테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뭐 이거저거 물어보다가 저희가 막 필요한 경우에 막 투자자도 연결해주고 IR 자료도 봐주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상 지나가게 되면은 예창표, 초창표에 이제 지나가고 나면은 사실 누구 멘토나 컨설팅 같은 거 받을 때도 잘 없거든요. 아예 돈 내고 가서 받거나 아니면은 상담을 해도 그렇게 퀄리티 있는 상담을 못 받는데 저희가 그냥 우리는 한 번 지원하면 끝까지 지원한다 그러면서 진짜 IR 자료 같은 것도 다 한 번씩 봐주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굉장히 그 전주기적인 후속 지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희랑 인연을 맺어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SNU 해동주니어 스타트업 4기가 시작됐습니다. 모두들 좋은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여기 지원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원 서류 자체는 그렇게까지 막 그 빡세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좀 한번 아이템 구상과 함께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SNU 공학 컨설팅 센터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